필요가 있는데요. 1단계로 가족 형성기에는요. 주요한 생활 사건의 빈도는 이때 결혼이 많고요. 그 다음에 휴가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결혼 초기 이 가족들은 혹은 신혼부부기 이때는요. 휴가에 대한 비중들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두 번째 자녀 출산기에는요. 주로 일어나는 생활 사건, 생활 이벤트들은요. 자녀의 출생 혹은 임신과 같은 이런 생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3단계는요. 취약 전 자녀 양육기인데요. 이때도 여전히 휴가의 비중도 높고 자녀에게 이러한 특별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대한 의미성도 많은 생활 사건의 빈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요. 학령기 자녀 양육기는요. 이때도 휴가라든지 크리스마스와 같은 가족들만의 자축하고 축하하고 같이 하는 생활 사건들이 중요하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청소년 자녀 양육기에는요.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 그리고 여전히 또 휴가에 대한 이러한 비중이나 이런 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요. 6단계 부모만 남는 시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녀가 집을 떠나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고요. 집안에 새 식구가 생긴다. 즉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출산으로요.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7단계는 중년기 부부가족 시기에는요. 이때는 수면 습관이 변화돼서 흔히 말하는 노인 수면이라고 하죠. 초저녁에 잠들어서 새벽에 일찍 깨면서 이런 수면 습관들도 생기고요. 혹은 잠이 너무 안 와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다양한 수면 패턴들이 변화가 되고요. 이때 서서히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단계는 노년기 부부가족 시기에는요. 가까운 친지의 죽음이나 친구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요 생활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다양한 변화와 발달적 과업 그리고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혹은 가족의 정서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가족 생활 주기와 또 가족 치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요,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때 가족이 겪는 다양한 증상, 즉 심리적 어려움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가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릭슨은 가족 생활 주기를요, 6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가족에 있어서 결혼 전기 혹은 구애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남녀들이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감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더 심하게 컴플렉스나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원가족과 분화되고 떨어지는 부분에서요. 원가족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역할에 대해서요. 가족들이 반대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떨어져 나오는 성인이 분리불안이라든지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결혼 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성인기 역할을 수용하면서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또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치료의 목표는요, 부적응 개인을 도와서 직업과 배우자를 얻게 해서 기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개입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그 개인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수용을 하면서도요, 이 변화로 이끄는 생각과 행동을 잘 모를 때는 소개하고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치료자 자신과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멘토가 돼준다든지요, 종교가 있다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코치나 조언을 얻으면서요, 자신의 생활이나 생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인식, 특히 신체상을 재개념화시켜서 충분히 멋있고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재개념화 시켜주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좋은 개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결혼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배우자나 원가족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 간의 성적 적응이라든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경험하게 되는 문제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헌신의 부족, 즉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바깥 활동이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럴 때 치료 목표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기로 성공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럴 때 개입 방법은요, 증상을 이용해서 원가족과 독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스트레스를 너무 겪고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들이 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지금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가족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다, 혹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족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또 성적 부적응을 병리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노력을 통해서, 혹은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배우자의 외도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부부 각자의 선택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치료사의 개입이라든지 부부